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험계획의 개념 제1장이죠. 우리가 실험계획법에 대한 이 최근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바로 2권이고요. 바로 141페이지부터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4번까지가 있는데 먼저 홀수부터 먼저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1강, 2강 나누지 아니하고 곧바로 한 강에서 전체를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실험계획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론책을 즉 1권책을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험을 실시한 후에 데이터의 형태로 얻어지는 반응치를 요인이라고 한다. 이거는 결과적인 내용이니까 뭐 결과치라고 해서 또는 실험의 어떤 실험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실시한 후에 데이터의 형태로 얻어졌는 값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인이라는 팩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품질 특성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노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특성치인데 이 특성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실험에 선택한 것을 우리는 요인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 팩터라고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옳은 내용으로서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3번. 실험 계획을 하였습니다. 실험에 직접 취급되는 원인 중에서 원인은 여러 종류의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실험에 직접 취급되는 요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모수 요인, 별량 요인의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험 환경을 청별한 요인,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야를 블록하에 올리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는 난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와 직결된 실험의 결과치 이것을 요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앞서 1번에서도 바로 실험의 반응치를 결과치라고 하지 이것을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유사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자체 또는 교장 효과 등과는 관계는 없으나 실험에 영향을 주면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실험 용기, 실험 시기는 별량 요인이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실험에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요인과 수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일단은요. 요인이라는 건 실험에 선택을 했고 바로 여기에 1요인이다 하면 A가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데 이 A가 몇 개 있어요? 바로 그게 뭐다? 수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약자는 보통 L이라고 나타내게 되고요. 온도나 압력과 습도 같은 건 당연히 계량값이고요. 수준은 보통 2에서 5 수준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교재 1요인 실험에서 나옵니다. 6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인의 수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고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한 요인의 수준도 흥미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바로 수준으로 취급을 합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어떤 화학 공정에서 수율이 공정 온도에 따라서 공정온의 수율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특성치라고 할 수 있고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의 온도 그럼 야가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보기 위하여 온도를 변화시켰다. 수율을 측정했다. 수율은 뭐예요? 그럼 특성치가 되겠죠. 4번 맞습니까? 오케이. 9번 갑니다. 실험계획법을 연구실에서 적용하지 않고 공장실험에 적용하는 경우 공장실험에 적용하면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좋죠. 그러나 어떤 세팅이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랜덤화하기도 쉽지가 아니하고요. 수준 변경도 쉽지가 아니하며 폭이 커도 좋으며 비교적 간단한 실험 계획이 아니죠. 복잡해집니다. 부적합분 발생 위험 부담과 매 실험당 실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되므로 많은 실험을 할 수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한다면 돈이 또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11번. 온도, 시간, 성분과 같은 작업 조건을 변경한다든가 구입 규격을 개정을 해서 실험 결과를 사용해서 수준을 자유로이 통제할 수 있다. 이 키워드죠. 수준을 자유로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 이거는 모수 요인으로서 컨트롤 요인, 즉 팩터, 제어 요인이라고 하게 되고요. 여러분 교재 제어 요인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별량은 잡음, 신호, 집단, 블록. 예, 여러분 신호 요인은 닭꼬치 실험 계획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죠. 밭전자, 입구자. 닭꼬치 실험 계획에서 모수 요인을 바로 신호 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15번.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실험 후 최적 수준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제어 요인과의 제어 요인 단어만은 표시 요인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어 요인과 표시 요인 둘 다가 모수 요인이고 꼭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17번. 실험 재료나 실험 조직이 갖는 오차의 정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고유 기술적인 지식에 따라 청을 만든다. 이게 블록화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를 청별했다고 해서 청별 요인이 아니고 블록 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블록 요인. 예, 집단 요인과 블록 요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19번. 각종 잡음이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산포에 영향을 주는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아니한 거다라는 거죠. 각종 잡음이나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오차라고 볼 수 있어요. 오차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번은 공장 내에 여러 분석자 중에서 랜덤하게 5명을 뽑았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몇 명을 뽑힐지 몰라요. 5명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만 누가 뽑힐지는 모르게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별량 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야는 별량 모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모형이 뭐예요? 라는 개념이 되었으니까. 그죠? 23번. 실험 계획의 기본 원리는 랜덤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쉽게 갈 수 있고요. 25번. 실험의 기본 원리 중에서 실험의 장을 될 수 있는 실험의 장이라 하기에 블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칸이다 이런 개념을 나타낼 수가 있죠. 27번.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요. 오차의 과정입니다. 오차의 과정 총 4개가 있어요. 정규성, 불편성, 독립성, 등분산성. 이것도 앞에서 실험의 기본 원리와 마찬가지로 실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요. 29번. 1요인 실험의 데이터의 구조는 뮤 더하기 AI 더하기 EIJ가 됩니다. 이 오차의 정규성, 불편성, 독립성, 등분산성이므로 아닌 것은 했으므로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실험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는 실험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교재에 당연히 나와 있었고요. 실험의 효율은 F 검증을 하는데 이 값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VE분의 바로 VA로 계산하는데 이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야를 작게 한다든가 야를 크게 하면 됩니다. 야를 크게 한다 하는 것이 각 블럭을 청별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바로 오창의 분산이 작아지려고 하면 자유도는 오창의 자유도는 커져야 되고요. 야가 커져야 돼요. 오차의 자유도가 커진다 하면 반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의 그 조건에서의 반복수가 커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31번입니다. 오차의 자유도를 최대한 크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반복수를 크게 한다. 오케이. 오차 분산. 그래서 야는 작게 한다. 다음에 실험의 청별을 실시해서 충분히 관리하도록 한다. 답 찾으실 수 있겠죠?